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악수. 2. 미국과의 나쁜 것은 멈추지 않았다. 3. 한국의 역사적 결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략적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발전 단계와 협력을 거쳤습니다. 이 두 나라는 과학, 기술, 연구 및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해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각자 강점 있는 전문 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지식, 기술 및 혁신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군사 기술 및 안보 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해 왔으며 정보 공유와 고급 군사 기술 개발을 포함합니다. 전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0%를 점령하며 압도적인 1위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차지해온 미국. 한국은 고작 2.4%로 9위에 그쳤고 이스라엘은 한국 바로 뒤인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9위와 세계 10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자 갑자기 한국이 세계 1위로 등극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기 생산 규모로는 미국에 한참 못 미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1, 2위로 압도적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자 미국산 무기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의 미래 첨단 무기들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무기들이 공개되며 미국의 우방국들마저 미국과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이스라엘 연합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의 엄청난 한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려 했던 국가들이 줄줄이 미국과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려 했던 베트남, 미국 방산업체들이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 헬기와 드론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두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텍스트론, IM 시스템즈가 베트남 국방부가 주최하는 베트남 국제 방위 엑스포를 계기로 별도로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회의를 주선한 어스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밝혔습니다.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은 베트남 공안부와 국방부 인사들과 무기 공급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 계약이 거의 99% 체결되는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과 기존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베트남의 이러한 파격 결단은 바이든에 치명상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전체 무기 중 55.8%를 러시아로부터, 19.3%를 이스라엘, 6.6%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산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지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전체 무기 수입 중 절반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미국으로부터 대신 수입하려 했는데 이를 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베트남은 원래 러시아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래전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베트남 지역은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 중국, 소련과 수교했고 소련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련도 중국과 함께 지원을 많이 했고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소련은 북베트남으로 교관들을 보내는 등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북베트남과 사이가 좋은 것과는 달리 남베트남은 소련과 적대적이었습니다. 1957년 남베트남이 UN 가입을 시도하자 소련은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한 뒤에 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월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베트남이 중소분쟁에서 소련을 지지하자 중국과 갈등이 생겼고 베트남은 중국과 중월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중월전쟁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고 친러 성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주요 공직자나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베트남 기업인들이 소련 유학파가 많다 보니 베트남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인 응우엠 부종, 엥가이언 푸 트롱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러부엉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 의전 서열 1위와 부자 서열 1위가 모두 소련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는 베트남에서도 주요 외국어로도 지정되어 있고 2016년부터는 베트남 초등학교에서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주요 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데다가 현재는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져버리자 러시아를 과감하게 손절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전체 국방 예산을 절반 이상 쏟아부으려 했던 베트남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미국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루머를 퍼뜨렸다고만 생각했죠. 자, 그런데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 극비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판반장, 판벤지앙, 베트남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과 깜짝 회동하고 우리 육군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살피며 미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살 것을 사실상 확정한 분위기입니다. 31업계에 따르면 장 장관은 지난 27에서 29일 방한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방산 기술을 살피고 무기 수출 계약과 기술 이전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K9A1 자주포. K9A1 자주포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개량한 무기로 보조동력 장치 APU가 장착돼 주엔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 야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K9은 K방산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에 수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2월 이집트와 2조 원대 규모의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폴란드와도 3조 2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로부터 10조 원이 넘는 잭팟 계약을 제의받았죠. 미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한 곳은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위 훈련전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 MLRS 천무의 성능은 훌륭합니다. 포병 장교로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에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돼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이죠.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2005년부터 경년제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양국이 번갈아 훈련전대장을 맡습니다. 올해는 호주가 훈련을 총괄하며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하이라이트였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과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생애 처음으로 실제 본 호주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미국산 무기보다 강력하고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 미국산보다 가격이 싸다고? 언빌리버블 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 했던 미국산 자주포 대신 한국산 자주포를 사겠다며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유수의 자주포들 중에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는데요. 호주는 심지어 한화가 호주에 대규모 무기 생산 공장을 지어 전 세계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이 파급력이 상당한 이유는 바로 이번에 최근 호주군과 중국군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호주 정부는 무려 17조 원을 투입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는 것으로 원래 미국산을 사려 했던 호주가 갑자기 한국으로 선택을 바꿔버리면서 미국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자 개발한 C2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온 아랍에미리트는 갑자기 일본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아랍에미리트가 즉시 한국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고 공동개발국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며 시간을 끌어온 인니는 큰일 난 것이죠. 필리핀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면서 대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자국 군인들에게 나는 미국 무기 구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국가의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력으로는 세계 1, 2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자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꿈의 무기인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 상용화 단계까지 성공시킨 한국과 1초 안으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무력화시키고 휴대용 모바일 레이더로 적의 모든 군사기지를 파악해 스텔스 유도탄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이스라엘. 이 두 국가가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강력한 방위산업 동맹을 맺으면서 조만간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이 미국마저 제치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행보에 한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마치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바이든은 한국의 충격적인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수도 없이 가격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을 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머리를 맞대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바이든의 충격적인 연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에 대략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이어진다. 이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나는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아니 한국, 사우스 코리아, 위 대기업에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어본 바 있다. 그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했다. 라며 자신 덕분에 미국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며 떵떵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처음 부를 때 사우스 아메리카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질렀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은 사과 대신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 라는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감청을 해줘서 고마워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미국에서 만들라고 삼성과 SK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과 비교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메모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든 말든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 목표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십 확보를 꼽으며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 성공을 위한 비전 항목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고용량 최첨단 D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바이든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하여 최근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한물간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과 인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적인 일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보유한 아미 깜짝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암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암이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합니다. 암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의 IP를 공급하면 각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구조죠. 암위 IP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암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암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 48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을 때도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멘전 등 스마트폰 태블릿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롯, 사물인터넷, 용 저전력 칩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암에 9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나 나라가 암을 소유하여 흔든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항상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 회사나 나라와 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이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암은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회사로 이번에 인텔과의 깜짝 동맹 선언은 사실상 바이든과 일본의 밀월 관계라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암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TSMC는 못 잡아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텔과 암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A, 1.8 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이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CEO는 지금까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암이 협력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에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IoT,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부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업계에서는 암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완성시킨 이 시점에 인텔은 기껏해야 7나노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 경쟁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동해암이라는 치트키까지 써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과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요. 삼성이 미국에 올인하려던 투자를 회수하여 이스라엘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덕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머리가 좋은 민족답게 가장 강점인 분야도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두 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도 이스라엘 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중 윌롯이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윌롯은 사물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없는 블루투스 기술을 위한 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스티커 크기의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 주변의 방사선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필요 없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폰 전파 등 주위에 넘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윌롯 블루투스 센서 태그는 전자파에 의한 발전을 이용하며 종이와 플라스틱에 인쇄된 안테나를 곁들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가 없어 안테나를 포함해도 우표 크기에 불과하죠.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박살내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번에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면서 제대로 선을 넘어버리자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바이든은 한국의 뒤통수를 친 뒤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이번 반격으로 미국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자 3억 미국인들은 바이든은 지금 당장 한국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래야 미국이 살아남는다. 라며 한국의 반격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원전을 싹쓸이하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더해지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과 미국 연합이 싹쓸이할 수 있다. 한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미국을 사업에 끼워주고 반대로 미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한국을 끼워주겠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자 라고 한국에 약속한 바이든. 자, 그런데 최근 너무나 한국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쳤습니다.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려는 불가리아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뒤 모든 사업을 맡긴 상황에서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해 뺏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손잡더니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 건설을 뺏어갔습니다. 지난 21업계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극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의 프로젝트사와 AP1000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프랑스가 불가리아 정부 측과 벨렌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을 미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뺏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원자력 국제 공동 연구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심지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에 짓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뒤 미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더니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주했던 모든 수주들을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보다 미국과 프랑스 연합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이 한 번에 가동 중단되는 등 심각한 기술 겸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비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최근 끝이 보일 줄 알았던 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았던 전기 가격이 프랑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끝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반 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유럽에너지거래소 EEX의 집계를 인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 가격이 메가와트아워 MWH 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 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입니다. 프랑스 원전의 심각한 결합이 드러나자 불가리아를 포함해 원전을 미국 프랑스 연합에 맡기려던 국가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카르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잡았다가 그나마 확정됐던 원전 수주도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확정했던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40조 원대 원전 수주를 뺏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데 이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관련 정보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 DOE가 반려 조치하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공을 들여온 체코 수출마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노발대발하는 두 국가 이집트와 UAE. 미국은 이집트와 UAE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가까이 한다며 한국도 이 두 국가와 절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UAE 두 국가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건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또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이 미국 대신 UAE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기로 하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을 가진 UAE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자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VAE 원자력공사, ENEC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영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독립했는데요. 보호령에 포함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은 당시에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UAE와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가까이 지내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UAE의 거의 모든 실세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똑같은 수준의 원전을 지으면 프랑스는 한국의 2배, 미국은 한국의 3배 높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사후관리나 품질을 장기간 검증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프랑스 원전은 해마다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원전은 너무나 조용해 뉴스에서 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과 손을 잡는 중대 결단을 내리며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미국 연합에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가 미국이 최근 한국과 갈라서더니 프랑스와 손을 잡자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을 사랑하는 국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3나노 이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장비 EUV. 전 세계 EUV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이라 물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네덜란드의 ASML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인텔의 EUV 장비를 대규모 공급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A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고작 40대 정도인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ASML은 바이든의 제안을 걷어차버린 뒤 한국에 2,400억 원을 들여 EUV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